예, 안녕하십니까. 1학년 수학, 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꽤 길게 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쉬었으면 또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더긴 어, 장기간의 어떤 연휴가 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학교에 나와서 학교에 나오진 않죠. 학교에 나오진 않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뭐 만약에 오늘 하루 더 쉬었으면 여러분들 방학이 하루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학교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휴일로 정해서 휴업일로 정해서 연휴를 아주 길게 가져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전국이 어차피 쉬는 날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쉬나 저렇게 쉬나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쉬기 때문에 방학이 하루 더 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알기로는 그 단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단양중학교, 단양중학교는 금요일 날 그냥 학교 정상적으로 수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조금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하고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뭐 방학이든 뭐 아니면 뭐 나중에든 이렇게 쉬게 됩니다. 다 똑같이. 아, 자, 그러면 이제 연휴의 어떤 그 들뜬 기분은 이제 잠시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좀 버려두고 열심히 우리가 수학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인수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요 앞에 있는 과정들은 요 앞에 나왔던 이 과정들은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에 불과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3차나 4차식에서 보통 나와요. 3차나 4차식. 물론 5차식, 6차식도 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차수는 3차 아니면 4차입니다. 3차 아니면 4차. 대부분 3차 아니면 4차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고 그거를 이제 인수분해하는 뭐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문제들이. 자, 그러면 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이제 그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머지 정리에서부터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P 알파가 0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에 딱 알파를 대입했는데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알파를 대입하면 이제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한다면 요 PX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그래서 뭐 몫이 QX고 나머지가 뭐 R인 뭐 이런 모양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P 알파가 0이라면 이 나머지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결국엔 사라져 버려요. 그럼 결국에 이 나머지가 사라지면 이 px는 x-알파 곱하기 qx라는 어떤 곱하기의 꼴만 남게 됩니다. 뒤에 이런 플러스 어떤 값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플러스 어떤 값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곱하기의 꼴만 남게 돼요. 그럼 어떤 식이 곱하기의 꼴로, 어떤 다항식이 이런 어떤 또 다른 다항식들의 곱하기의 꼴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인수라는 말이 뭡니까? 인수라는 말이? 자, 인수라는 말은 이제 이게 뭐 거의 뭐 비슷한 말이에요. 약수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약수.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이 다항식을 이제 인수분해 한다는 거는 더 작은 다항식들로 더 차수가 작은 다항식들로 이렇게 분해해 나가는 걸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3차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 3차식을 1차식하고 2차식으로 이렇게 분해를 한 거죠. 더 작은.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더 작은 식들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이 식의 어떤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인수분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수. 알겠죠? 그러니까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이 3차 다항식의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요 각각의 다항식들이죠. 요 각각의 다항식들을 이제 우리가 인수라고 부릅니다. 인수.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인수를 찾아주면 이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인수가 뭐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1차인 인수고 요거는 2차인 인수잖아요. 그럼 1차건 2차건 하여튼 인수를 뭐 어떤 것이라도 하나를 찾으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게 수월하게 흘러가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지금 이거 3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예를 들면 3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그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1차고 이건 2차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1차든 2차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발견을 하면 이게 전체가 3차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1차면 나머지는 2차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2차는 당연히 3차보다는 인수분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를 그 나머지는 원래 다항식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수를 하나 찾으면 그 다음 다항식은 인수분해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야. 봐봐. 얘가 3차잖아. 근데 여기 1차 인수를 찾았다? 그럼 나머지는 2차일 거라고. 그럼 2차는 인수분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인수를 찾는 게 뭐 아무거나 뭐 1차건 2차건 하여튼 인수를 하나 찾으면 나머지는 인수분해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 1차인 인수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어떤 값을 대입을 해봤을 때 그 값을 대입했을 때 계산해서 0이 나오면 그 다항식은 x-알파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 이게 인수 정리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이 뒷부분이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야. 그 얘네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인수분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나머지가 사라지면 그게 자동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요 인수까지도 찾게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 QX는 어떻게 된다고? PX보다 QX가 차수가 하나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나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이 QX 자체를 인수분해하는 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근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그냥 요 밑에다 씁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차수는 3차하고 4차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3차하고 4차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찾아야 되냐면 P 알파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거인 뭐를 찾아야 돼? 알파를 찾아야 돼. 알겠죠? 왜 중요하냐면 이 알파를 찾는 순간 그 이유는 왜냐면 왜 그걸 찾아야 되냐면 벌써 이 p 알파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이 px라는 다항식이 x-알파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이 뒷부분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뒷부분, 자, 이 뒷부분은 누구보다 차수가 작아? 얘는 px.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이 px라는 다항식보다 px보다 뭐가 작습니까? 작습니까? 차수가 작습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 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봐봐. 거의 대부분 3차, 4차가 나온다고. 거의 대부분 3차, 4차가 나와. 예를 들면 3차가 나와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차가 돼요? 그러니까 이 px가 3차면 이 부분은 2차가 된다고. 2차는 인수분해 여러분들 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px가 만약에 4차라고 할지라도 이게 요 알파만 찾으면 x-알파를 인수로 갖게 되니까 요 뒷부분은 찾기가 쉬워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뒷부분도 요 뒷부분은 이제 3차가 되는 거고 그걸 한 번 더 반복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만 찾으면 되냐면, 자, 여기를 그냥 우리가 QX라고 합시다. 자, 이 QX만 찾아주면 돼. 그럼 인수분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QX는 실제로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본다면 지금 x-알파로 나눴을 때의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QX는? 나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아, 다시 나머지가 아니죠. 자, 잘못됐습니다. 나머지가 아니라 뭡니까? 자, 나머지가 아니라 몫이죠, 몫. 그럼 몫을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몫을 찾는 방법. 자, 몫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어떤 거? 일단 앞에서 배웠던 조립제법.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배우진 않았지만, 이건 그냥 조립제법을 안 하고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직접. 그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을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직접 구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 조립제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갖고 직접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알파를 그럼 뭐 그냥 아무거나 막 랜덤으로 대입해서 다 확인해 봐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자, 이 알파.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알파를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알파는 그럼 진짜 뭐 랜덤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다 대입해 봐 가지고 이게 0이 나오면 운 좋게 찾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알파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자, 이 알파는 보통은, 자, 상수항에, 보통은 상수항에 약수를 대입해 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상수항에 약수를 보통 더해보면, 대입해보면 상수항의 약수. 근데 약수라는 거는 이제 플러스 약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약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약수하면은 이제 양수인 것만 보통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6의 약수하면은, 자, 여러분들 6의 약수하면 그냥 보통 이제 뭐라고 해요? 1, 2, 3, 6 요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양의 약수만 얘기한 거예요. 6의 약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을 곱하기 꼴로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곱하기로, 아유, 왜 이래. 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좀 연휴에 좀 정신줄을 좀 놓은 것 같아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6이 이렇게 곱하기 꼴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6은 다항식이 아니니까 그냥 6보다 작은, 6보다 이제 절대값이 작은 어떤 다른 수들로 이렇게 곱하기로 분해가 된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인수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에서는, 정수에서는 인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약수라고 하니까 약수죠 이게. 인수하고 똑같은 거야. 얘네가 인수잖아, 그죠? 얘는 이제 약수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의 약수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해 보면 보통 나온다. 보통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보통 이제 약수도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약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 보통은 가장 대표적인 게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약수 중에. 그러니까 보통은 2하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는데, 일단 보통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많이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보통 돼요. 또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안 되면 또 이제 다른 걸 대입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 그리고 이거 자체를 뭐 아주 복잡하게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통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면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한번 2를 대입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다항식을, 요 3차 다항식을, 자, 요 3차 다항식을 px라고 한번 해봅시다. px. 자, 이 3차 다항식 자체를 p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p2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p1 계산하면 얼마야? 자, 1 대입하면, 자, 쭉 써봐요. 2,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이거 좀 공간이 없어갖고 밑에다 썼습니다. 그럼 이게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0 나오죠? 그러니까 이 px는 p1이 0이니까 x-1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여기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얘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얘가 몫이라고. 그럼 몫은 조립제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조립제법 어떻게 하죠? 차수,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개수들만 써주죠. 2,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요렇게 모양 만들어주고, 자, 요거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여기다 1이라고 써주죠. 그러면서 2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스타트. 자,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면 0이죠. 나머지가. 여기가 몫이죠. 그럼 이 몫은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방식으로 했을 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조립제법을 쓰면 몫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이제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조립제법 쓰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조립제법은 직접 하는 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번 해봅시다. 직접. 자,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조립제법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조립제법으로 푼 거고 그냥 직접 해봅시다. 직접.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야. 자, 요까지 만들었잖아. 이제 요까지는 이제 1을 대입해 보면 0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제 요 뒤에만 채워주면 돼요. 근데 봐봐. 그럼 결국에는 이게 전개가 되면 다시 이걸로 되돌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걸 다시 전개를 하면 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전개가 될 건데,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요 x부터 나가잖아요. 그럼 이 x부터 이렇게 전개가 될 때, 결국에는 이 최고차항은 2x 세제곱이라고. 그럼 2x 세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누가 와야 되겠어요? 2x 제곱이 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얘랑 만나서 2x 세제곱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요 x로 한 다음에 요걸 하나씩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x를 가지고 하나씩 다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헷갈리니까 얘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죠.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곱해지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은 자, 실제로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항은 마이너스 2x제곱이란 말이야. 그거를 마이너스 x제곱으로 만들어 주려면 자, 요 x가 곱해지면서 뭔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플러스 x겠지. 왜? 그래야지만 이렇게 곱해지면 x제곱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서 만들어졌던 마이너스 2x제곱하고 x제곱하고 만나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은 누구만 남았으니까. 상수항만 남았으니까. 여기 상수항만 정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최종적인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근데 어차피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x가 들어가 있는 순간 상수항이 안 돼. 이 x랑 곱해지면 무조건 최소한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상수항은 결국에는 이 두 인수의 상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최종적인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와주면 됩니까? 플러스 6이 와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게 지금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했습니다. 그냥 직접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언제까지 저 조립제법을 쓸 수는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 4번에 1번 한번 해볼까요? 4번에 1번. 자, 1 대입해 봅시다. 자, 요 인수분해 똑같아 3차식. 자, 1 대입해 볼까요? 이 다항식을 p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1 대입해봐. p1. 자, 1 들어가면 1, 2, 마이너스 7, 4. 얼마입니까? 0 나오죠? 그 얘기는 이 px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만 채워주면 돼요. 목만. 자, 몫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조립제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요 x랑 누구랑 만나야지만 요 최고차항이 만들어지겠어요? x제곱이겠죠. 그러면 자, 요 마이너스 2라고 x제곱이 만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2x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상쇄시키고도 2x제곱만큼이 최종적으로 남아야 되니까 이쪽에는 얼마가 와주면 되겠습니까? 3x가 와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세요. 여기 요 상수항만 채워주면 되는데 최종적인 상수가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최종적인 상수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하고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상수가 곱해져 갖고 4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뭐가 와주면 돼요? 마이너스 4가 와주면 돼요. 그죠? 근데 요 2차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 인수분해 되죠?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2차식. 요 2차식도 그냥 바로 암산으로 돼야 돼. 이거 하는데 막 힘에 겨워서는 안 된다고. 자, 요거 바로 인수분해. 뭘로 나와요, 이거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 마이너스 1이 두 개네? 그럼 뭐라고 써주면 돼요? 뭐라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2번? 2번. 자, 2번은, 자, 여기 또 한번 써봅시다. 여기 2번. 자, 이 다항식을 뭐 마찬가지로 px라고 해봅시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돼요? 저걸 인수분해 하려면. 뭘 하긴 뭐래. 뭐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 6의 약수, 여기서 약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6의 약수. 근데 보통은 1하고 마이너스 1, 아니면 2하고 마이너스 2. 보통 거기서 해결이 돼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러면 여기 봐봐. 자, P1을 한번 계산해봐요. P1. 자, P1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3 빼기 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이거 하면은 0이 안 나오죠? 그럼 이거는 실패야.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제 4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1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아주 드라마틱하게 0이 나오죠. 그죠? 아주 극적으로. 요런 것만 내,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px는 누구를 갖냐면, 인수로 갖냐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요것만 찾아주면 되는데, 요게 좀 처음에 좀 버거운 애들은 뭐를 이용하면 된다고?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된다. 오케이? 조립제법. 근데 이제 그게 좀 버거운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버거우면 안 돼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바로 해봅시다. 이거 조금 더 어려워. 자, 그럼 일단은 뭘 만들어야 돼? 4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x? 세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 2라고 x 세제곱이 곱해지면 x 세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최종적으로는 3x 제곱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2x 세제곱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좀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은 요 x 4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x 세제곱이 왔습니다. 뭐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2라고 x 세제곱이 만나면서 나오는 게 x 세제곱이 나오는데 x 세제곱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최종적으로는 3x 세제곱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얼마만큼이 더 필요하냐면 2x 세제곱만큼이 더 필요하죠. 그럼 2x 세제곱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냐면 2x 제곱을 써주면 요 x가 여기 이렇게 분배되면서 만들어진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요 2x 제곱하고 이제 누구랑 만날 차례냐면 2라고 만나는 거죠. 2라고 만나면 2x 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어. 자, 1이 곱해지면 자, 요 1이 2x 제곱하고 만나면 2x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x 제곱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x가 와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뭐 다른 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남은 건 이제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 상수항 마이너스 6이 나오게 하려면 요 플러스 1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수와 곱해져서 마이너스 6을 만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3차식이야. 3차식이니까 또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귀찮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자, 이제 얘를 또 인수분해야 돼. 그럼 이제 또 뭐를 대입하면은 0이 나오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2를 대입을 해보면 안 되죠? 2를 대입해보면 안 돼.
그럼 2를 대입해서 안 되면 뭐 대입해 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6이니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 이게 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얘가 x 마이너스 1로 또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x 플러스 1로 또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이제 찾아주면 되죠. 이제 좀 빨리 해볼까? 그럼 이제 여기 x니까 여기 x 제곱 오면 x 세제곱 만들 수 있고 요렇게 1이 곱해지면서 x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2x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 플러스 x 해주면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6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6 써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어. 근데 또 황당하게 또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 아주 골치가 아파요.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해되죠?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돼요? 3하고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주면 봐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좀 복잡한데 이걸 일단 모아주면 지금 요 x 플러스 1이 두 개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요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돼요. 중학교 방법으로. 그럼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얘가 중학교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4차식. 자,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교하기 요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비교하기. 이 비교하기 이런 게 어렵더라고, 보통은. 이런 게 좀 생각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불필요한 건 그냥 넘어가는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결국엔 똑같은 식이에요. 자, 결국엔 똑같은 식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 네모가 나온다는 거야. 요 별하고 요 x-1이 곱해지면 네모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달하고 요 x-1이 곱해지면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리고 요 네모하고 동그라미 곱해지면 최종적인 이 4차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요 그림 1하고 그림 2에 빈칸에 알맞은 식을 써놓을 수 있는지 자, 써놓을 수 있는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어, 지금 딱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왜 냈겠어요? 그림을 두 개를 주고 이거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인데 빈칸에 알맞은 식을 써 넣을 수 있는지 말하고 그 얘기는 써 넣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둘 중에 하나는 뭐둘 다 써 넣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둘 중에 하나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런 문제는. 그리고 벌써 지금 요 그림 2가 이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운데 요 x가 있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x는 자, 이 x는 요 x의 왼쪽이랑도 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가 뭔지 몰라. 얘가 뭔지 얘가 예를 들면 별이야. 그럼 별하고 x가 곱해져서 내려올 거라고. 그럼 이거는 x 곱하기 별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세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x하고 또 곱해갖고 이리로 내려오면 이게 x 곱하기 세모일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곱해서 내려오면 자, 결국 이게 된다는 건데 이 4차식이 된다는 건데 얘랑 두 개 곱해지면 여기는 x 제곱이 나오고 별하고 세모야. 그럼 결국에는 얘가 x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x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x 제곱으로 묶인다는 거지. 인수분해가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묶여서 앞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걸 봐봐요. 이게 x로 묶이는 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x제곱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려면 얘가 다시 한번 x로 묶여야 될 거 아니야. x로 묶입니까? 안 묶입니까? 안 묶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가 있으면 x가 여기서 왼쪽에서 곱해지면서 한번 나오고 오른쪽에서 한번 곱해지면서 한번 나오고 그게 또 곱해지면서 결국 x제곱이라는 어떤 인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x제곱이라는 인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4차식에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가능하겠냐? 해봐야 알겠죠? 뭐 요건 모르겠지 하고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 사실은 확인 안 하면. 어, 당연히 되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에 몰랐지 하고 또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좀 골탕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될 텐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얘가 곱해져 갖고 내려오면 뭐가 돼야 돼? 이거 한번 써볼까? 자, 얘가 곱해지면 이제 x-1이라는 인수하고 별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해주면은 달하고 곱하기 x-1. 그럼 이게 곱해지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x-1에 제곱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그러려면 일단은 이 다항식을 우리가 px라고 한다면 p1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는 걸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p1 1 대입해봐요. 어때요? 0 나오죠? 오케이. P1이 0이라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럼 결국에는 이 PX는 P1이 0이기 때문에 PX 다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요 P1이 0이기 때문에 요거는 X-1 곱하기 요렇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여기를 찾아야 되겠죠. 요건 이제 뭐 조립제법으로 써도 되는데 자, 뭐 조립제법을 써도 되지만 아, 자, 일단 합시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바로?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와주겠어요? x 세제곱이 되겠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럼 더 이상 얘가 뭘 할 필요성이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 제곱항은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의 항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다 우리가 마이너스 x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요 플러스 x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 됩니다. 어,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 애시당초 좀 잘못했어요. 이거 선생님이. 왜 잘못을 했냐면 이건 어차피 이 공통인수가 보이잖아. 공통인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x로 묶고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약간 그건 선생님이 좀 실수를 했는데 x로 묶어놓고 시작하면 결국에는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데 선생님 잘못했어요. 뭐 여기서 이제 묶으면 되지. 여기서 x를 앞으로 빼내면 x-1,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쓰고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하니까 요 x 마이너스 1이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그림 1은
빈칸에 알맞은 식을 써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다고. x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거는 요 그림 2는 x제곱이라는 어떤 인수, 이런 항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인수는. 여기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는 만들어지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중단원 문제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뭐 이거 과제로 뭐 이렇게 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과제를 낸다고 이게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꼭 해봐야 됩니다. 꼭 해보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세요. 꼭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요거는 풀이를 유튜브에다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문제들이죠. 이런 것도 실제로 좀 해볼 만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도 좀 보니까 괜찮은 문제들이고, 그죠? 이런 거 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고, 요 중단원 마무리가 끝나면 이제 대단원 마무리가 나와요. 이 대단원 마무리까지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다음 시간에 한번 요 문제를 조금 몇 개만 뽑아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문제를 조금 몇 개만 뽑아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면 진짜로 안 할 것 같아.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건데 또 알아서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을 많이 하시고요. 꼭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한 몇 개 정도는 같이 한번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것들은 골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